안녕하세요. 정원수, 유실수, 야생화를 전문으로 하는 W농원의 농장지기 왕가든입니다. 오늘은 우리 고객님들에게 한번 이쁜 꽃, 이쁜 나무들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어떤 나무가 이쁘고 어떤 나무가 꽃이 이쁘고 화려한지 한번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우리 고객님들과 함께 꽃나무의 세계로, 나무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지금 소개시켜 드릴 식물은 옵세서드 남천입니다. 이 남천 같은 경우는 조경 작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조경 소재 중에 하나예요. 키가 작게 크는 데다가 이렇게 항상 단풍이 들어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정말 조경에서 포인트로 굉장히 이쁘게 식재를 해 놓거든요. 그래서 조경에 이렇게 식재를 해 놨을 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옆에 있을 때 내가 지나갈 때 굉장히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런 남천입니다. 이 남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가격이 굉장히 비쌌어요. 옵세서드 남천 하면은 우리 고객님들도 그 남천 비싼 남천인데 라고 하겠지만, 저희는 합리적인 가격에 합리적인 포트에 담아서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남천 같은 경우는 항상 우리가 그 월동에 대해서 되네 안 되네 시비가 많은 품종 중에 하나예요. 뭐 촬영산맥 이남 지방에서는 당연히 월동이 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대전 이북이라고 하죠. 대전 이북 쪽에서는 좀 애매하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하드니스존은 공식적으로 영하 17.8도에서부터 23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영하 18도까지는 그래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곳인데, 영하 18도가 넘어가는 곳에서는 북서풍을 피해 주시고 햇볕이 양지바른 곳, 그런 곳에 식재를 해 주실 때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고요. 불안하다 싶으시면 약간 뿌리 멀칭을 좀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남천이고, 그럼 이 남천 같은 경우 번식 방법은 어떻게 하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남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삽목을 통해서 번식을 해요. 삽목을 통해서 번식을 하는데, 옵세서드 남천 같은 경우는 삽목이 잘 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해서 이웃과 나눔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풍 모양의 남천을 구매를 원하시면 옵세서드 남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소개하는 남천은 레몬라임 남천이죠. 남천이 좀 다르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희가 지금 하우스 안이라서 조금 레몬색이, 라임색이 좀 덜 나긴 하는데, 라임색과 레몬색이 나면서 내가 어떤 느낌을 주냐면, 이 남천은 상큼한 느낌을 줘요. 상큼한 느낌의 남천을 원하시면 레몬라임 남천을 하시고, 단풍이 드는 듯한 붉은빛의 남천을 좋아하시면 옵세서드 남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라든가 나머지 조건들은 동일해요. 내한성 온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같이 하드니스존 6이라서 같은 나무다 보니까 하드니스존 6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번식 방법은 똑같이 삽목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삽목이 안 되더라도 도전해 보시는 건 아름다운 도전입니다. 레몬라임 남천이었습니다. 상큼한 남천을 원하시면 레몬라임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산수국 바르카입니다. 산수국 바르카? 어디선가 좀 낯선 이름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시죠? 우리 남성분들은 FC 바르셀로나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바르샤 하잖아요. 그래서 꽃 색깔이 FC 바르셀로나랑 비슷하다고 해서 이름을 바르카라고 지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바르카라는 꽃이 어떠냐면, 사실은 푸른색과 붉은색이 굉장히 조화를 이루는 듯한 모습.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바르카라는 산수국이 매력적이라고 느껴지는데, 붉은색이면 붉은색, 푸른색이면 푸른색인데 분홍빛과 푸른빛이 같이 있으니까 굉장히 영롱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영롱한 모습의 산수국인데, 이 조그마한 포트에 있는 나무가 올해 꽃을 보겠어? 라고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의구심을 갖는 분들의 의구심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벌써 꽃대들이 물려 있어요. 꽃대들이 빨리 나온 애들은 벌써 꽃대들이 물려 있고, 작은 포트라고 하지만 땅에 심었을 때 성장이 쑥 올라오는 그런 산수국입니다. 그래서 이 산수국 같은 경우는 삽목도 잘 되고 키도 잘 크고, 그 다음에 우리 고객님들 정원에서 붉은색과 푸른색의 혼합이어서 굉장히 영롱한 느낌을 주는 그런 산수국이라서, 산수국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바르카를 한번 심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산수국 설명을 안 해도 번식 방법은 어떻게 번식한다는 걸 아실 거예요. 삽목을 통해서 번식하니까 번식을 통해서 개체수를 늘려나가는 것, 물론 즐거움이죠. 우리 정원을 좋아하시는 가드너들의 즐거움 중에 하나가 개체수를 늘려나가는 건데, 이 바르카도 그렇게 해서 개체수를 늘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산수국 매직필로우입니다. 우리가 산수국 같은 경우는 수국은 많이 길러봤잖아요. 수국은 많이 길러봤는데 아직 산수국의 매력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산수국의 매력은 뭐냐면 정말 바람이 불 때 꽃잎들이 살살 이렇게 나비처럼 움직이는 그런 수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꽃이 피었을 때 바람이 불면 정말 살랑살랑 움직이는 그 모습들이 마치 멀리서 보면 나비가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산수국이 매력 있는 거고, 이 매력 있는 산수국 같은 경우 어느 곳에 식재하냐라고 하시면 1m 20 정도 크니까 그 적당한 위치에 식재를 해주시면 좋아요. 너무 앞쪽에 식재하지 마시고 너무 뒤쪽에도 식재하지 마시고 중간 형태 위치에 식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배수가 잘 되는 곳에 식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산수국들이 물을 좋아한다고 해서 배수가 안 되는 곳에 식재하시면 안 되고, 물을 좋아하는 곳에 식재를 해주시고, 너무 양지에 식재해 주시면 산수국들은 약간 입이 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양지보다는 약간은 방그늘의 곳에 산수국을 심어 주시면 훨씬 아름다운 산수국을 볼 수 있고 오랫동안 산수국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수국을 우리 고객님들 정원에 있는데, 이렇게 작은 포트라고 해서 꽃이 안 피냐? 절대 아니죠. 산수국들은 이렇게 작은 포트여도 꽃을 피우고 내년에는 더 풍성해져서 훨씬 더 이쁜 꽃들을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수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수국 같은 경우는 사실 삽목도 잘 돼요. 삽목도 잘 돼서 우리 고객님들이 개체수를 늘려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산수국입니다. 매직필로우 산수국은 보통 산수국들이 산성일 때는 약간 푸른빛을 띄어요. 그리고 알카리성일 때는 붉은빛을 띄니까 내가 원하는 색감을 맞추시면 이쁜 산수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좋아하는 색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이 원하는 색감으로 맞춰서 심을 수 있는 산수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데어데블 산수국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매력이 잎입니다. 잎이 자엽이라는 게 가장 큰 매력이고, 다른 산수국에 비해서는 키가 약간 작아요. 매직필로우가 1m 20, 바르카가 1m라고 하면 데어데블 같은 경우는 80cm 정도에서 자라는 산수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다른 산수국들보다 앞쪽에 심으시면 좋겠죠. 그리고 잎이 자엽인데 꽃이 이렇게 붉은색 꽃이 피었을 때, 핑크색 꽃이 피었을 때 자엽의 잎에서 붉은색 꽃이 피는 거 굉장히 몽환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산수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산수국 같은 경우는 꽃은 항상 당년지에서 개화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꽃을 볼 수가 있고, 삽목을 통해서 번식도 잘 돼요. 그래서 데어데블 같은 경우는 우리 고객님들이 번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싶은 산수국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찾으시는 산수국이 데어데블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직필로우와 바르카의 예쁜 장점들도 있으니까 매직필로우와 바르카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산수국들은 삽목을 통해서 얼마든지 개체수를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산수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어데블이었습니다. 지금 소개할 식물은 매직볼이라는 식물인데요. 이 매직볼이라는 식물은 국수나무과예요. 국수나무과에서도 좀 잎이 벌써 다르죠. 잎이 황금색을 많이 띠고 있는데, 이 매직볼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한 잎 색깔을 볼 수 있는 그런 식물이기도 해요. 푸른색 잎을 띄었다가 노란색 잎을 띄었다가 빨간색 잎을 띄었다가 자주색 잎을 띄었다가 이렇게 잎 색깔이 그냥 4가지 색으로 변하는 식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4가지 색으로 변하지? 그럼 봄에는 사실 처음에 나올 때는 푸른색으로 나와요. 푸른색으로 나와서 이렇게 황금의 노란색 문양을 이루다가 가을이 되면 또 단풍이 들죠. 빨갛게 들었다가 자주색으로 이렇게 지는 그런 나무라고 보셔서 정말 잎만 가지고도 정말 다양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나무가 바로 매직볼입니다. 그래서 정말 매직이죠. 우리가 딱 했을 때 색깔이 바뀌는 매직처럼 계절마다 이렇게 색을 바뀌는 그런 매직의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매직볼 같은 경우는 국수나무 중에서도 굉장히 나름대로 유명한 국수나무인데, 저희가 영상에서는 이번에 처음 소개시켜 드리는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영상에서 한 번도 소개를 안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매직볼 같은 경우 우리 고객님들이 국수나무를 원하시면 매직볼을 심어서 꽃도 보시고 잎의 변화에 따라서 계절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 같은 경우는 매직볼 같은 경우는 키가 많이 안 커요. 한 1m 50 정도 이렇게 크는 나무니까, 1m 50 정도 크는 나무다 보니까 식재할 때 너무 뒤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이 정도 크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중간 정도 위치, 아니면 내 정원이 좀 작은 정원이다 싶으면 약간 뒤쪽으로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직볼을 심어서 우리 고객님들 정원에 다양한 연출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절마다 색이 변하잖아요. 계절마다 색이 변하기 때문에 다른 식물들과 어울렸을 때 굉장히 이쁜 느낌이 드는데, 제가 이 녹색에 그 매직필로우라는 산수국이거든요. 이 매직필로우라는 산수국을 여기 한번 넣어볼게요. 잎의 변화가 느껴져요. 그래서
다른 식물들과 있었을 때, 다른 식물들 같은 경우는 잎색이 변하지 않다가 가을이 들었을 때 단풍이 들 때만 좀 변하는데, 매직볼은 계절마다 색깔이 변하고 겨울에도 산수국의 껍질이 벗겨져요. 껍질이 벗겨지면서 매직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름다운 색깔을 내니까 숲이 아름답게 바뀌니까, 그래서 겨울에도 이쁜 산수국이 매직볼입니다. 그래서 매직볼 같은 경우는 꽃도 보지만 잎으로도 더 유명한 그런 국수나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번식 방법은 국수나무 같은 경우는 어차피 삽목이 잘 되는 나무다 보니까 삽목을 통해서 번식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 조그만 나무가 꽃이 피냐라고 물어보시면 조그마한 나무에서도 꽃이 피고, 우리 고객님들 정원에 있을 때 이 아름다운 색깔로 인해서 사계절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직볼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유키 체리 블러썸이라는 꽃입니다. 유키 체리 블러썸이 사실 이 시기에 소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유키 체리 블러썸이 너무 인기가 좋다 보니까 이렇게 유키 체리 블러썸이 사실은 만개를 했어요. 만개를 했는데, 지금 이런 만개된 꽃을 우리 고객님들에게 보내면 우리 고객님들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저온 저장고에 있는 물건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제 꽃대를 물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꽃대를 물고 있어서 우리 고객님들의 정원에 집에 갔을 때 정말 이쁘게 필 수 있는 말발돌이라서 지금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유키 체리 블러썸 같은 경우는 말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아요. 유키 체리 블러썸 하면 애기 말발돌이고, 애기 말발돌이 중에서도 꽃이 굉장히 화려한 꽃이고 굉장히 다복하게 피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리고 키도 작게 자라죠. 한 50cm에서 80cm, 80cm 정도 자라는 그런 꽃이라고 보시면 돼요. 폭은 그렇지만 이렇게 넓게 벌어지죠. 폭은 한 60cm 정도 벌어지는 그런 꽃이니까, 만약에 두 그루를 식재하신다고 하면 간격은 띄워야 돼요. 왜냐하면 얘들이 지금은 40cm 벌어져 있는데 그냥 80cm 정도는 띄워서 식재를 하셔야 얘들이 크면서 그런 공간들을 채워주기 때문에 식재하실 때는 좀 거리를 간격을 띄워 주십시오. 그리고 유키 체리 블러썸 같은 경우는 번식 방법 중에서도 삽목이 굉장히 잘 되는 식물이라서 삽목을 통해서 내가 개체수를 굉장히 많이 늘려나갈 수가 있어요. 뭐 거꾸로 꽂아도 삽목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꽂았을 때 삽목이 잘 되는 그런 식물이니까 우리 고객님들 정원에서 개체수를 많이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키 체리 블러썸 같은 경우는 개화 기간이 원래는 사실은 하우스 안에 있었으면 지금 필까 말까 하다가 지금 몽골이 탁 터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늦게 몽골이가 올라오는 이유는 계속 매진 행렬을 계속했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저온 저장고에 있던 것들이 나오고 저온 저장고에 있던 것들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꽃이 맺히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고객님들의 정원에 가시면 이제 만개한 그런 꽃을 볼 수 있어서 유키 체리 블러썸을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유키 스노우 플레이크입니다. 유키 스노우 플레이크도 유키 체리 블러썸과 같이 애기 말발돌이죠. 애기 말발돌인데 유키 스노우 플레이크보다는 살짝 키가 작게 크는 듯한 모습인데, 그래도 한 60cm에서 80cm 정도 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유키 스노우 플레이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좋은 꽃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소개가 돼서 나가서 계속 품절이 됐던 식물이다 보니까 품절되고 다시 나오고 품절되고 다시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꽃대가 막 이제 올라왔어요. 꽃대가 딱 올라와서 터지기 일보 직전인 상태. 이 상태가 봤을 때 사실은 제일 가슴이 설레는 것 같아요. 이 상태일 때 우리 고객님들도 아마 이제 터질 거에 대한 그리움과 기대감,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가슴이 설레이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꽃을 고객님들에게 지금 고객님들이 가시면 이제 막 터질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소개를 시켜 드리는데, 원래 유키 스노우 플레이크 같은 경우도 터지면 굉장히 다복하게 피는 꽃이죠. 보시면 굉장히 다복하게 펴서 우리 고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꽃 중에 하나입니다. 유키 스노우 플레이크 같은 경우도 삽목이 잘 되죠. 삽목이 잘 돼서 우리 고객님들 정원에서 심어서 늘려가면 좋은데, 사실 이렇게 다복하게 수영을 늘려서 이렇게 파는 것들은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복한 유키 스노우 플레이크를 한번 심어서 우리 고객님들 정원에서 마음껏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키 스노우 플레이크였습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좋아하는 나무 위주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다음에는 한번 야생화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나무가 우선 심겨지고 그 밑에 야생화가 심겨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나무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 우리 구독자님들 항상 이렇게 정원 관리하실 때 아시죠? 이제 굉장히 더워졌어요. 모자도 쓰시고 하시면서 땡볕에서 일하지 마시고 좀 그늘에서 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침 저녁으로 일하시고 낮에는 좀 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